제 세션에 사람이 많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엄청 긴장되고 있는데, 사실 제 세션이 되게 그 골든타임이더라고요. 송재정 작가님도 옆에서 발표하시고 밥 먹고 살짝 일어날 때쯤 돼가지고, 근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골든타임을 잡아주신 NDC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먼저 저는 PLC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통한 서비스 전략 수립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먼저 저희 넥슨 레드 전략기획팀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PLC를 통해서 PLC를 적용하게 된 계기, 그리고 간단한 PLC 측정 방법, 그리고 PLC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저희 전략기획팀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국내외 시장 조사와 타깃 게임 분석, 게임의 구조, PLC, 유저 욕구, 시장 포지션, BM 등의 타사 게임들의 분석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자사 게임의 개발 방향성을 제시를 합니다. 시장에 경쟁력 있는 키 컨텐츠, BM의 구성, 유저 성장의 단계, 그리고 이탈 요인 등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정성적인 부분들을 합쳐서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개발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게임로프트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로 업계에 들어왔는데요. 네, 그 전 세계 13개국의 그 주요 시장에서의 게임들과 순위와 데이터를 정리해서 그 게임로프트의 전 세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노가다를 하는 일이어서요. 13개 시장을 봐야 되니까요. 네, 다시는 이런 일 안 한다 했는데 지금 10년째 계속 비슷한 일들 하고 있습니다. 네, 엔트리브 소프트의 전략기획팀에 있었고요. 넥슨 GT에서 몬몬몬, 슈퍼판타지와 서든어택 M 개발 참여했었고요. 넥슨 레드에서 X 개발 참여했었고, 현재는 넥슨 레드의 일본 시장을 목표로 한 신규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PLC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는 무엇으로 시장과 게임을 보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시장을 보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에게는 모바일 시장에서는 굉장히 제한된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개발사가 아니면 그 게임의 내부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마켓 순위들을 보게 되죠. 저 게임은 1위를 찍었네? 내려왔네? 왜 내려왔지? 또는 다시 올라가고 있네? 그럼 이제 서로도 모여가지고 업데이트 효과가 이랬나? 이번에 과금 상품들이 이렇게 출시됐는데 유저들한테 별로 좋은 반응이 아니었나? 뭐 이런 것들을 추측을 하게 되죠. 또는 이제 시장에는 추정치를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의 추정치를 통해서 또 타사의 게임들을 추정하게 됩니다. 유저 DAU, 그러니까 유저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매출이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떨어지고 있으니까 뭔가 순위도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논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예측도 바로 앞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저가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유저가 떨어지면 순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럼 왜 맨날 바로 앞에 있는 예측만 했었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기준이 필요한데 저희한테 제공된 데이터가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바로 앞을 예측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미 일어난 일을 보고 바로 앞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뭐 유튜브에 보면 이 게임은 자동이라서 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게임은 자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서 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혹시 그런가?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면 정말 다른 기준은 없을까요?
우리가 시장이나 자사의 게임들을 라이브 하기 위해서, 라이브 하거나 서비스 하거나 런칭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앞을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다른 기준은 없을까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PLC,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먼저 PLC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PLC란 일반적으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의 줄임말로 제품에 대한 수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면이라고 치면 라면이 시장에서 출시될 때부터 거의 의미 없이 팔리지 않을 정도 또는 시장에서 철수를 할 때까지의 기간, 이거를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일반적으로는 뜻하는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임 내 PLC란 이 게임이 시장에 출시해서 서비스를 종료할 때까지가 아닌 게임에서 유저가 들어와서 욕구를 느끼고 그 욕구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의 수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목표가 되는 욕구라는 부분일 텐데요. 욕구란 무엇일까요? 네. 실제로 유저는 게임 내에서 매우 다양한 목표를 가집니다. 어떤 유저들은 낚시만 하면서 즐거워하고요. 어떤 유저들은 그냥 마을에 앉아서 길드원들하고 채팅만 하면서도 즐거워하고요. 저희가 서비스하는 X의 예를 들자면, 란 서버에서는 로그인을 함과 동시에 보이스 채팅을 이용해서 노래를 부르는 유저가 있었습니다. 게임은 안 하고 계속 노래만 불러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유저를 욕해요. 나중에 그 유저가 이탈을 하고 나니까 되게 그리워하더라고요, 유저들이. 네. 또는 아시다시피 X는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채널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분쟁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를 빙빙 돌면서 싸움을 중계하는 유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연합이 밀리고 있어요. 2명이 더 오셔야 돼요. 뭐 이러면서 계속 중계를 하면 그 중계를 받아서 다른 채널에서 중계하는 유저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유저들은 되게 많은 재미를 게임에서 찾아가죠. 근데 저희는 인터넷에서 보면 베이직 휴먼 니즈라고 하고 의식주의 밑에 인터넷이라는 기본 욕구가 있다라고 하듯이 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다양한 욕구에 기반하는 기본 욕구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기본 욕구는 사실 게임의 장르나 또는 게임의 특징, 이런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잘하고 싶은 욕구, 성장에 대한 욕구일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면 RPG 게임에 들어왔을 때는 낚시를 하기 전에, 미발견 지역을 탐험하러 다니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길드원들과 채팅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레벨업을 해야 되겠다, 아이템을 성장시켜야 되겠다, 어디까지 진행을 해야 되겠다 라는 욕구가 발생을 합니다. 유저들도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 게임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욕구가 기반 욕구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캐릭터 컬렉팅 RPG의 경우에는 어떤 캐릭터를 모으고 싶어, 어떤 캐릭터로 덱을 짜고 싶어, 어떤 캐릭터로 어디까지 클리어하고 싶어, 이런 욕구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우선 욕구에 대한 수명을 측정을 하는 것이 1차적인 PLC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우선 욕구에 대한 수명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합니다. 네. 유저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해당 욕구를 완료하는 순간까지 레벨당, 시간당, 플레이에서 얻게 되는 보상, 드리는 시간, 유저가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동선 등을 다 체크를 합니다. 네. 엄청난 노가다로 들리실 수 있겠는데, 사실 기획자도 사람이라 데이터를 일일이 다 넣지 않아요.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체크를 하다 보면 예외적으로 제공되는 보상이나 컨텐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패턴들이 존재를 합니다. 즉, 저희는 유저들이 게임에 들어와서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의 모든 플레이를 기록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당 게임의 사실 재미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인데, 해당 게임에서 재미를 느끼는 유저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재미의 데이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의 케이스도 존재를 합니다. 예외의 케이스라고 하면
네, 손가락의 빠르기와 정확도로 네, 숙련이 결정되는 네, 대전 액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유저의 손가락의 정확도의 상승폭과 네, 그 속도의 상승폭을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임을 즐기시는 유저들 중에도 내가 어디까지를 클리어하겠어, 어느 보스까지를 깨겠어, 이런 목표를 정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또한 PLC는 모든 것의 가격과 기준을 정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은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LC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의 줄임말로 욕구에 대한 수명과 가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인데요. 욕구, 즉 목표가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까지 이르는데 얻어지는 경험들, 그리고 그것을 완료하는 데까지의 기간, 수명이죠. 그리고 가격, 그 노력, 유저들이 들이는 노력과 애착의 가격이 얼마냐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한 PLC의 측정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저희 팀의 정민님께서 이후에 진행해 주실 내용이라서 저는 살짝 맛보기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LC의 측정 방법은 일단 가장 효율적인 유저의 패턴을 카테고라이즈 하는 겁니다. 사실 장르나 게임별로 이 방법은 굉장히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가 서비스했던 X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자면 X는 MMORPG죠. MMORPG에서 유저의 성장, 일반적인 모바일 MMORPG에서 유저의 성장은 시간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유저를 먼저 4시간, 6시간, 8시간, 12시간, 24시간의 플레이 타임의 유저로 나눕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들인다고 해서 효율이 그대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을 많이 들인 유저들이 성장이 좀 더 빠르겠죠. 물 한 잔을 먹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24시간을 예로 들어봅시다. 24시간 유저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게임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합니다. 요일 던전을 돌고 주간 퀘스트를 하고 분쟁전을 하고 콜로세움을 하고 필드보스를 잡고 반복 퀘스트를 돌려놓은 다음에 취침을 한다. 이 각 컨텐츠별의 가장 효율적인 플레이 타임, 시간과 횟수 또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죠. 예를 들면 성장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부분이 기준이 되는 부분이 X에서는 장비의 성장이었는데요. 장비의 성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영웅, 전설, 궁극 등급으로 장비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영웅 등급을 레벨업 시키는데 장비끼리 먹여서 레벨업 시키는데 2.6일이 걸리고 승급을 하는데 승급석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 9일. 전설 등급의 무기를 또 같은 무기를 먹여서 레벨업 시키는데 4.5일. 재화들이 들어가겠죠. 저희들이 측정을 하는 거고요. 같은 아이템이라든지 골드라든지. 그러면 영웅 등급의 무기를 승급을 하기 전에는 전설 등급의 무기를 레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성장이죠. 이런 것을 직렬 성장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승급석은 영웅 등급이 레벨업을 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획득이 됩니다. 이런 별도의 요소들을 병렬 성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영웅 샌디움을 2.6일 동안 레벨업을 해서 만렙을 찍었어도 전설로 올라갈 수 없죠. 9일 동안 무기 승급석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약 6, 7일 동안 얻게 되는 장비는 쌓이겠죠. 유저가 가장 효율적으로 플레이를 한다고 했을 때요. 전설 등급으로 승급을 하고 나면 해당 장비를 다 먹여서 전설을 만렙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직렬 성장과 병렬 성장에 들어가는 모든 재화와 요소를 실제와 같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그냥 단순히 더해서는 안 되고 부정확한 PLC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PLC 측정의 대원칙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무과금 유저의 플레이를 기본으로 합니다. 왜 무과금 유저의 플레이를 기본으로 하냐?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는 무과금이 플레이하기 힘든 게임을 만들고자 하지 않습니다. 무과금 유저의 플레이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금 유저의 플레이와 PLC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단일 및 복합 성장에 대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경우의 수를 실제와 같이 고려하고 복합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자사의 PLC를 계산을 할 때는 기획서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지만 반드시 실제 플레이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실제 플레이를 통해서 검증을 하지 않으면 기획서와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당 몬스터의 처치수 뭐 이런 것들이 상이하게 차이가 날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동의 시간, 젠의 속도 이런 것들이 기획서상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PLC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PLC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C는 유저들이 게임에 들어와서 1부터 100까지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플레이의 경험을 데이터베이스화 한 거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최종 단계, 즉 목표를 달성하는 단계가 언제인지를 확실하게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여기를 알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플레이하는 동안의 경험이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면 유저들이 첫 번째로 이탈을 고려하는 타이밍이 바로 게임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이 느껴지는 욕구를 달성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게임을 더 할 것인가, 2차적인 목표를 다시 자신에게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게임에 가서 다른 플레이를 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첫 번째 순간이 첫 번째 PLC의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이었죠. 실제로 저희가 X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저기 빨간색 선이 저희가 실제로 계산한 계산 PLC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주황색 점선이 PLC의 50% 라인이고요. 이 두 선은 저희가 런칭 전부터 이미 그어져 있던 선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저들이 실제로 성장한 것들을 서비스를 하면서 같이 매칭을 시킨 건데요. 회색 선으로 된 부분이 상위 1% 유저입니다. 상위 1% 유저들은 저희가 설계한 PLC를 정말 기계적으로 따라가고 있죠. 네,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상위 1%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위 10%와 상위 30% 유저들은 저희의 설계 PLC 50%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빨간색 선의 끝점 우측의 끝부분을 자세하게 보시면 선이 꺾이면서 평탄화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즉, 이 이후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되는 구간인데요. 그 구간이 PLC가 끝나는 구간인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유저들의 데이터를 대입해서 보았을 때 유저들은 정말 빠른 속도로 PLC를 따라오다가 PLC가 끝나는 구간에 가까워질수록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점점 내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더 이상 열심히 플레이해야 될 목표를 점점 잃어가는 거죠. 물론 상위 10%와 30% 유저들은 아직도 PLC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PLC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빨간색 선과 주황색 선은 저희의 런칭 이전부터 그어져 있던 선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선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상위 1% 유저는 이 선에 도달한 순간 도달하기 전에 저희가 2차적인 목표 설정을 위한 무언가를 해주거나 새로운 컨텐츠의 확장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합니다. 저희가 이전에 데이터를 보고 유저가 점점 성장폭이 느려지네, 유저가 점점 떨어지네를 보는 순간 이미 늦은 겁니다. 사실 저희가 개발 기간이 그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모바일이 대형화될수록 사실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은 더 커지잖아요. 근데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들, 이미 지나간 일들을 보고 앞일을 예측을 해봤자 대응을 하기 위한 시간은 충분하지 않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뭘까요? 보상 막 뿌리면서 우리 게임에 있어주세요. 제발 좀
플레이 좀 해주세요 하면서 읍소하는 것밖에는 저희가 할 일이 없죠. 근데 저희는 런칭 전에 이 점에서 저희가 상위 1% 유저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약간 더 놔둬서 상위 10%와 30%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먼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저희가 자사의 PLC를 측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업데이트 이후에 업데이트 PLC로 또 다시 갱신될 수 있고요. 매번 업데이트나 컨텐츠가 확장할 때마다 그 PLC로 다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저들 각각의 부분에서 유저들의 목표들이 어떻게 갱신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타이밍을 또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상품에 대한 정확한 가치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것을 측정하는 것은 유저의 노력을 측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저의 게임에 대한 애착과 노력 그리고 재미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보통 상품을 출시했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유저에게 제공하는 상품은 유저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두는 상품들을 일반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유형의 재화인 현금을 유저들로부터 받죠. 그러면 이 가치를 저희가 제공하는 상품의 가치와 이 현금의 가치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측정을 해야 될까요? 그냥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을 출시를 하니까 B라는 상품에는 요거가 더 들어가니까 한 3만 원쯤 더 붙여서 팔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안 되는 겁니다. 상품의 가치가 일관되지 않으면 유저들은 상품에 대한 불신이 싹트게 되고요. 그건 저희에게도 불행한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 기준은 저희가 제공하는 상품의 유저의 시간과 노력이 얼만큼 감소되느냐 밖에는 없죠. 사실. 그렇다면 이 상품을 유저들이 사용했을 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되게 좋은 무기를 한 자로 판다고 하면 그 무기를 갖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유저의 노력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을 얼마로 측정할 것이냐. 그러면 그 무기를 갖고 나서 성장시키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상품이 기간이 갖게 되는 데까지 100일이고 성장시키는 데까지 10일이라고 하면 그 성장시키는 데 드는 상품을 판다고 한다면 그거는 10분의 1이 가격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한 상품에 대한 정확한 가치의 기준이 확립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예측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사실 유저는 저희의 상상이나 예측을 벗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자사와 타사의 PLC를 계속적으로 측정을 한다면 실패의 범위를 줄여주죠. 왜 실패의 범위를 줄여주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예시를 하나 드리자면 작년에 되게 인기가 많았던 사막 RPG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이 출시가 됐을 때 저희가 오픈스펙입니다. 오픈스펙에서 PLC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 강화의 확률을 유저가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걸로 되게 유명한 게임이었는데요. 적정 레벨에서 90%의 강화 확률로 플레이를 한다고 하였을 때 장비를 모두 성장시키기까지는 78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780일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죠. 그리고 매일 15만 원을 과금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상품으로요. 매일 15만 원을 과금을 한다고 하였을 때 유저들이 장비를 모두 성장시키기까지 90%의 성공 확률을 기준으로 잡아서 장비를 모두 성공시키기까지는 89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분의 1이죠. 거의 10분의 1입니다. 근데 이 게임의 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저희는 그 기간이 과금 유저들의 첫 번째 목표가 달성되는 기간이라고 보았고요. 첫 번째 PLC가 완료되는 기간이죠. 3개월 후에 해당 게임사는 되게 성공적인 업데이트와 컨텐츠 확장으로 유저들을 잡아놓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2차적인 목표나 유저들의 플레이 의욕을 더욱 고취시키는 성공적인 업데이트를 하였죠. 그렇지만 실제로 기록을 보시면 그 게임이 상위에서 계속 지속되다가 첫 번째 떨어지는 시간이 딱 3개월째 되는 시간입니다. 그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PLC를 좀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는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게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이 게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인터넷 막 찾아보면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대요. 야, 망게임이야, 아무도 안 해. 이런 게임 누가 하냐? 이러면서. 근데 마켓에서 매출 보면 다 해요. 모두가 이 게임 하고 있는 것 같아.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지 부조화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겪습니다. 저희가 가진 편견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는 방법을 많이 택해요. 그 게임 원래 그런 게임이야. 그거 하는 사람만 해. 그냥 뭐 IP 잘 달고 나왔으니까 그런 성적 내는 거지. 이렇게 해당 게임들을 치부해 버린다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게임을 하는 유저들, 그리고 그 게임에서 재미와 욕구를 느끼고 있는 유저들을 송두리째 그냥 제거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 결과는 저희가 그 게임의 정책과 또는 방식을 따라하고 따라하지 않고는 선택의 문제지만,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저희는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해당 게임에 PLC를 재기 시작합니다. PLC는 플레이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어떤 플레이 패턴을 가지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게임의 유저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어떤 컨텐츠를 플레이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까지 측정했던 다른 게임들 또는 자사의 게임들과 비교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게임이 무엇이 특별한지, 어떤 점에서 다른 게임에 비해서 다른 경험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PLC를 측정하는 것의 시발점으로서 시작이 되는 건데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무형의 가치, 저희가 제공하는 무형의 가치와 현금, 유형의 가치의 비율에서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이해하기 힘든 교환 과정이 일어나고, 플레이의 경험도 타 게임에 비해서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게임은 모두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도 라이브의 방향성을 봐야 되겠죠. 해당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사들은 대부분 자신의 유저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업데이트를 보게 되면 유저에게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지, 어떤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PLC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PLC를 보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 게임 원래 그런 게임이야, 그냥 IP가 잘 붙어서 그런 거야 라고 치부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PLC를 보면서 저희가 이것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어디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 또한 PLC를 측정하는 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PLC를 측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의 플레이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알게 됩니다. 즉 유저들이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되게 되는 거죠. 여러 게임의 PLC 측정을 통해서 해당 시장의 유저가 선호하는 컨텐츠의 소비 방식, 보상의 구성, 성공적인 업데이트의 패턴 등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바꿔야 하는 것과 바꾸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제공을 하는 것 같고, 비슷한 컨텐츠를 가진 것 같고, 비슷한 게임인 것 같은데 누구는 1등에 있고 누구는 저기 50위에 있어요. 게임들의 각각의 PLC를 측정을 해보면 다른 부분들이 발견이 됩니다. 유저의 경험이나 보상의 정도, 성장의 속도 같은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컨텐츠의 소비 방식, 효율적으로 플레이하는 방식,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 군에 있는 게임들은 공통점들이 또 많아요. 또 저 위에 있는 군의 게임들은 공통점들이 많아요. 그러면 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무엇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를 통해서 유저에게 어필하는 다양한 욕구와 그 충족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큰 흥행은 운이 어느 정도 좌우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쌓고 경험을 쌓음에 따라서 실패하지 않는 게임의 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들이 지옥 같은 노가다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넥슨 레드는 사실 이게 특정 팀을 지정을 하고 노력과 시간과 자금을 쏟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힘든데요. 저희는 일단 저희 팀에서 해당 업무들을 맡아서 하고 있고 노가다를 해주시는 분들과 또 내분의 훌륭하신 시니어들이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여러 부분들을 리서치를 하고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쉬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PLC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그냥 끝내면 조금 섭섭하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발견한 예시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올해 일본 시장에 런칭이 준비 중인 캐릭터 컬렉팅 RPG가 있습니다. 캐릭터 컬렉팅 RPG의 메인 시장은 일본이죠. 일본에서 그래서 저희가 일본 시장에서 캐릭터 컬렉팅 RPG를 성공적인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중위권에 있는 것, 런칭에서 떨어진 것들의 PLC를 다량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캐릭터 컬렉팅 RPG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캐릭터를 획득을 해가지고 성장을 시키고 SSR급으로 다 덱을 도배를 하면 야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유저 목표 달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그런 식의 플레이들도 많이 일어났고요. 일본의 경우에서는 유저들의 욕구, 즉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단순히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덱을 맞추는 것에, 그러니까 SSR급으로 덱을 맞추는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저들의 목표는 특정한 덱을 맞추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정한 덱이라 하면 특정한 캐릭터로 구성된 특정한 덱을 의미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일본은 일반적으로 컨텐츠가 퍼즐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즐을 풀기 위해서는 특정한 캐릭터들이 필요하고요. 그 특정한 캐릭터들의 스킬과 사용을 순차적으로 정해진 순서대로 써서 사용을 해야만 만들어 놓은 컨텐츠의 퍼즐을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은 이 컨텐츠의 퍼즐을 풀기 위해서는 특정한 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특정한 덱을 구성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목표로 하게 되는 거죠. 즉,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또 알게 된 것은 일본에서 컨텐츠, 캐릭터 컬렉팅 RPG를 개발을 하거나 서비스를 한다면 그냥 무작정 SSR급에 다 좋은 거 넣어가지고 구성하게 하면 컨텐츠 쓱쓱 밀게 해주는 그런 구성이 아니라 퍼즐처럼 푸는, 즉 특정한 캐릭터와 특정한 구성의 스킬 순서들을 엮어서 퍼즐처럼 푸는 구성을 만들지 않으면 일본 유저들이 흥미를 잃을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특정한 구성은 그 순서와 연계에 따라서 그냥 잡다한 SSR이 모여있는 구성보다 수배, or 수백 배의 데미지를 내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것들이 게임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걸 하면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잘 아는 드래곤볼의 케이스를 보면 에너지파를 배우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죠. 그리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파를 쏘면 적이 죽습니다. 에너지파를 쓰고 어느 순간인가 에너지파를 쏘아서 죽지 않는 적을 만나요. 그러면 원격을 배워요. 원격을 쏘면 적이 죽습니다. 어느 순간 또 원격이 통하지 않는 적이 나와요. 그러면 초사형 변신을 해요. 그러면 적이 죽습니다. 이게 드래곤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피스도 마찬가지죠. 기어 1, 2, 3 있고요. 블리치도 마찬가지예요. 테니스의 왕자, 게임이 입에 붙어가지고 스포츠 애니메이션인데 그 피닉스 메테오 스트라이크 막 아무것도 아닌 테니스에다 기술명 붙여가지고 필살기로 쓰고 있어요. 하지메 노 이뽀 덤프시롤, 그냥 들어가서 어프컷 하는 건데 덤프시롤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그거 쓰면 쓰러져요. 즉
일본에서는 이게 단순히 컨텐츠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요. 게임의 업데이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게임의 업데이트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덱이 한 시즌을 주도하게 됩니다. 업데이트가 돼요. 그 덱이 안 먹혀요. 새로운 캐릭터가 출시되죠. 새로운 캐릭터를 통한 새로운 해결 방법이 나와요. 그 해결 방법을 만들고 성장시켜서 다시 퍼즐을 풀어요. 그 다음에 또 업데이트가 있어요. 이전의 방법이 다시 안 먹혀요. 그럼 또 다시 새로운 캐릭터를 넣고 새로운 구성을 해서 그 컨텐츠를 해결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일본의 업데이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이런 식의 업데이트를 구성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또한 저희가 일본 게임들의 PLC를 측정을 하면서 알게 된 또 하나의 부분은요. 저희는 보통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요. 가장 어려운 단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단계까지 도달을 하면 그 단계를 계속 주회를 해서 보상을 얻게 되죠. 일반적으로 한국 게임들은 거의 대부분의 보상이 대부분의 장소에서 흩뿌려져서 나와요. 그래서 하루에 플레이를 한다고 했을 때 하루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거의 최상의 플레이들을 다 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보상을 다 얻고 그걸로 성장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본 게임의 경우에는 각 성장 단계마다 특별히 필요한 재화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재화들은 해당 컨텐츠에서만 구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선택을 해서 현명한 플레이를 하는 유저들이 가장 효율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즉, 이 부분 또한, 그러니까 성장이나 보상의 구조를 구성을 할 때 이 부분 또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일본에서 되게 히트를 하고 싶었던 캐릭터 컬렉팅 RPG가 있어요. 그 RPG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 게임이었는데 여튼 가서 서비스를 했어요. 보통 일본에서 서비스 한다 그러면 야 캐릭터가 이뻐야 돼.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느낌이어야 되지. 보이스가 어떻게 귀여운 보이스를 내야 돼. 해가지고 아트도 다 뜯어 고치고요. 보이스도 막 일본 보이스 넣고 해가지고 서비스를 했어요. 근데 플레이 방식은 한국하고 완전히 똑같았어요. 거의 최종 단계의 컨텐츠에서 계속 주회를 해가지고 재화를 얻어야 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의미 없는 노가다를 사실 그 보상 성장 단계에서 컨텐츠를 선택해서 보상을 얻어오는 것도 사실은 계속적인 반복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자기네들의 방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희가 보통 어느 국가나 어느 다른 시장에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 그 시장에 대해서 아트, 보이스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유저들이 첫 인상은 그걸로 좌지우지 될 수 있어도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고 지속하는 데는 이러한 컨텐츠의 구성, 보상의 구성, 그것들이 어떻게 유저들에게 플레이를 요구하고 있는가, 어떤 공식으로 풀어지고 있는가가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석에는 사회적 또는 국가적인 이해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막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이것저것 다 뒤지고 책도 뒤지고 막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찾게 되는 시발점으로서 PLC를 측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인사이트와 노력들, 그동안에 쌓여진 데이터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저희 팀에 있으신 시니어와 주니어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시고요.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